자, 어깨 좀 한번 쭉 펴자. 그러고 자. 근데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까? 그 기출 문제 돼 있지? 1번 문제 다 찾아봐. 하나씩 기회 줄 테니까 잘 찾아봐. 찾았어? 몇 번 답? 4번 답이 맞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각 부분이 전체의 존속을 위해서 각각 기능론이지, 기능이론. 그치? 뒷장 넘겨봐. 자, 또 풀어봐. 2번 문제. 찾았어? 몇 번? 삼 번이 맞지? 에이, 그냥 뭘 써줬지 뭐 두 번째 줄에, 그치? 뭐라고? 경제적 지위를 반영한다. 여기 돼 있잖아. 에이, 그잖아. 볼저 힌티스, 그치? 3번 문제 풀어봐. 찾았어? 몇 번다? 3번이 맞지?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하면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지 뭐, 그치? 4번 문제 풀어봐. 몇 번? 1번 어때? 브루디에가 제창한 개념이다. 문화적 재생산 이론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그치? 근데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표현이 뭐야?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적성, 취미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야? 개인. 그럼 2, 3, 4번은 전부 다 개인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니? 맞는 거 아니야? 5번이 왜 틀렸어? 상속이 불가능한 게 아니지. 머리 들어봐봐.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든 뭐 그치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든 상속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지금 대물림한다는 얘기 아니야? 재생산적이라 그랬잖아. 그치? 틀렸지 뭐. 5번이 틀렸지. 상속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상속이 된다고 그러는 거지. 클래식을 들으면서 좀 더 그지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성적으로 연결이 돼서 사회 진출하면서 성공하는 거지. 이게 전해지는 거잖아. 그다음 문제 풀어봐. 몇 번 답이야?
갈등 이론에서는 지금 풀어주는 문제만 잘 풀면 돼.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돼. 자, 아까 쌤이 고전음악 얘기해줬지? 클래식 뮤직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에 따라서 그치? 나중에 성적으로 연결이 되고 불평등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치? 맞나? 몇 번?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았어? 그럼 몇 번이 있어? 1번이 있지 뭐.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배계급이 선호하는 문화를, 그치?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게, 그치? 문화적 재생산 이론이잖아. 찾을 수 있죠? 오케이. 또 풀어봐. 뒤에 또 찾아봐. 6번 문제. 잘 읽으면서 더 추가적인 얘기들은 잘 이렇게 눈여겨보면서는 몇 번? 응? 몇 번? 1번은 어때? 학교 교육을 계급관계의 문화적 재생산으로 파악하여 학교는 지배 집단의 문화자본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주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치? 2번 어때? 학교의 문화야, 문화는? 문화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학문적 이해폭을 넓혔다. 3은 역사적 분석과 경험적 자료가 부족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신뢰성이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는 교육이 계층 간의 문화 사회적 간격을 재생산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고 보았다. 5는 사회 구조의 변화는 문화 위에도 정치 경제적 측면이 많이 작용한다고 평가하였다. 몇 번? 5번이지. 아니 이거 봐봐. 그럼 문화적이 아니라 경제는 경제적인 게 있잖아. 여기는 뭐 물었어? 문화 재생산 이론을 묻지 않았어?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물은 게 아니잖아. 그건 따로 있잖아, 파트가. 그치? 맞아? 나머지 1, 2, 3, 4번 이 얘기도 잘 한번 읽어보고, 자, 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그렇게 이제 달리 하는 거지, 그치? 자, 7번 문제 찾아봐. 어느 게 답일까? 아까 설명했던 거 잘 생각하면 답 나와. 일본에서 얘들아 보자. 문화 재생산론은 경제 재생산론이 학생을 재생산 구조의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보는 관점을 극복하였다. 어때? 아니 이제 여기 봐봐. 아까 쌤이 무슨 얘기했죠? 저항이론 얘기했잖아.
이 두 개는 어떻다 그랬어?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그랬잖아. 단 저항이론은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지, 학생들을. 그치? 저항은 하잖아. 그런데 끝이 안 좋은 거지. 그치? 거기 순응해버리는 거지. 그치? 이 두 개는 같은 성향이지, 얘들아. 오케이. 1번 답이 틀린 거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항이론이 학생이 수동적인 존재는 문화, 경제 다 재생산 이론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그랬잖아. 맞아? 오케이. 자, 8번 문제 풀어봐. 이건 금방 나오겠다. 요거는 3번이 틀리지 않았니? 경제적 재생산 이론은 누구라 그랬어? 볼즈하고 진티스라 그랬잖아. 여기 봐. 볼즈하고 진티스 아니야? 문화적 재생산 이론 브루디에, 그치? 저항 이론은 윌리스, 그치?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자, 9번 문제는 스미 바로 풀고 갈게. 9번 보자. 교육에 대한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교육을 정치 경제적 구조의 종속 변수로 본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라는 것은 학교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주체가 아니라. 그치? 2번은 교육을 기존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인간과 사회관계에서 인간의 수동성을 가정한다. 교육 현장에 대한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근데 이 미시적이라는 표현 줄 쳐봐.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여기 머리 들어봐. 얘들아 여기 보자. 근데 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은 학교라는 조직이 있고 사회 속에서 이제 하나 역할을 얘기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학교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관점. 이 크게 보는 관점을 무슨 관점이라고 그래?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그러지. 미시적인 건 어때? 학교에서 내부적인 걸 보는 게 미시적인 거지. 이 거시적인 표현과 미시적인 표현이 뭔지 알겠어? 하나의 조직이 있을 때 외적인 거의 관계를 따지는 게 거시적인 거고 하나의 조직 내를 따지는 게 미시적인 관점인 거야. 그러면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은 거시적인 관점이지, 그치? 사회와의 관계를 얘기했던 거잖아. 신교육 사회학이 미시적인 관점이야. 이게 좀 이따 배울 거야.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뒷장 넘겨. 자, 또 풀어봐. 10번 문제 이제 직접 풀어. A번은 무슨 설명이지? 기능주의지? 맞지? B는 뭐지? 갈등이론, 갈등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공통점을 얘기해 보라는 거 아니야? 1번 어때?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 제도 질서 비판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요거는 기능주의는 아니지. 기능주의는 순기능적인 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갈등 이론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 2번은. 이거는 기능주의지, 그치? 3은 교육을 인간의 계획적인 변화로 설명, 이거 기능주의지, 그치? 4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기능주의인 거지, 그치? 근데 5번은 어때? 교육의 기능을 정치, 경제적 구조와 같은 외적 요인의 기초에 설명하고 있다. 외적 요인에 설명하고 있다. 여기 봐봐. 아까 스 얘기할 때 기능이론하고 갈등이론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 거시적인 관점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학교라는 조직이 있을 때 외부와의 관계를 얘기했던 거잖아. 사회가 뭐야? 유기체다. 이게 기능론이고, 갈등이론은 사회가 전부 다 갈등이나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치? 그때 학교 역할을 얘기했던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됐어야 돼. 근데 문제를 보면서 계속 그지 새로운 말들을 표현을 하지, 그치?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능이론, 갈등이론은 요 문제 중심으로만 다 정리해. 이상 가지는 마. 여기 문제 푸는 정도의 표현을 잘 기억해. 자, 11번 문제 찾아봐. 그치? 이거는 갈등이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첫 번째가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얘기했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 이론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세 번째가 경제적 갈등 이론을 재생산 이론 얘기했던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갈등 이론과 관계없는 게 뭐야? 구조 기능주의지 뭐 그래, 그치? 브로디에는 뭐야? 문화적 재생산 이론 아니야? 재생산 이론, 그치? 그 다음에 볼스하고 진티스는 경제적 재생산 이론, 그치? 근데 기능주의는 기능 이론이지, 그치? 이거는 갈등 이론하고 무관한 거잖아. 찾을 수 있겠어? 이런 문제는 이런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아. 응? 자, 그러면, 12번 문제는 스미 그냥 일방적으로 풀어줄게. 다음은 자녀의 학업 성취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모 활동이다.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본의 명칭은 부모가 이웃에 사는 부모들과 자녀 교육 학습 보조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하여 대화였다. 부모가 자신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학부모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하였다. 이거는 어떤 자본일까? 사회 활동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사회자본이지, 사회자본. 재정자본은 뭔지 돈에 관한 거 아니야? 인간자본은 인간에 대한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아니야? 문화자본은 어때? 문화자본은 이런 개념이 아니었지. 그치? 문화자본이라 하면은 아까는 클래식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었고 이거는 사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치? 사회자본으로 봐야 되겠지, 그치? 사회자본이라는 용어 자체가 요거는 그냥 문제에서 읽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화자본이라는 그 개념을 좀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봐봐. 문화자본에서 문화는 뭐였어? 요거는 우리가 어떤 개인의 취향, 성취 이런 거 있잖아. 클래식하고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문화자본이었던 거지. 맞지? 사회에 참여하는 게 문화자본은 아니잖아, 이건, 그치? 이건 사회자본인 거지, 그치? 용어 좀 새로운 게 또 들어왔지, 그치? 그렇게 기억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갈등 이론은 맞추자. 자, 교재 펴봐. 15페이지를 피면, 처음에 갈등 이론이 이렇게 나왔고, 그치? 뒷장 넘겨봐봐. 갈등 이론의 2번의 교육관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비교표도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근데 선생님 생각은 한 번 정도 읽어는 보겠지만, 그치?
이거를 다 숙지한다는 건 안 되는 얘기지, 그지? 맞지? 가볍게 한 번 정도 한번 체크해. 응? 자, 뒷장 넘겨. 자, 18페이지. 하위론에서 1번의 경제적 재생산 이론 줄 쳐봐. 경제적 재생산 이론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고 오른쪽 와봐. 문화적 재생산 이론 나왔지? 그것도 줄 한번 쳐주고. 자, 뒷장 넘겨. 21페이지에 자본주의 국가론 종속 이론, 이런 건 됐어. 응? 자, 뒷장 넘겨. 자, 23페이지 펴봐. 저항 이론 나오지 않아? 저항 이론. 줄 치고. 넘겨서 25페이지 뭐 지위 경쟁 이론, 이런 건 됐어. 자, 그리고 26페이지 갈등 이론의 교육적 의의와 한계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리고 밑에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기능 이론과 갈등론의 비교표라고 돼 있지. 요건 당구장 표시해봐. 요거는 좀 읽어서 기능론하고 갈등론을 좀 더 그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한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기능 이론에선 교육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돼 있지 않았어? 오른쪽 갈등 이론에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유지,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표는 읽어봄으로써 두 개 이론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 시간 내서 읽어봐. 요거는 뭐 쌤이 다 설명했던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문제 푸는 내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 정리해. 자, 그럼 오른쪽으로. 자, 27페이지. 자, 신교육 사회학 이론으로 들어가자. 자, 여기 보자. 이제 교육 사회학에서 이론에서 이제 쌤이 두 개를 이제 끝마친 거야. 이제 신교육 사회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쌤이 아주 단단하게 설명해주고 줄 칠한데 딱딱 쳐. 자, 여기 보자. 아까 쌤이 이건 두 개가 뭐라 그랬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봤다 그랬잖아. 그치? 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좋게, 그치? 학교가 충분히 기능을 잘 해서, 그치? 사회가 이렇게 잘 유지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다. 이 관점이었잖아. 갈등론은 그 대신 어떤 관점이었어? 학교가 한술 더 떠요. 그치?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갈등론의 포인트였잖아. 근데 두 개 다 사회와의 관계를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이었잖아. 근데 신교육 사회학은 여기 봐봐. 너무 사회와의 관계를 학교를 초점을 맞추니까 정작 중요한 게 빠져서 뭐 학교 내부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안 되잖아. 이거 잠깐만 사회하고 엮어서 사회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학교 내부적인, 그러니까 이건 미시적인 관점이지. 이렇게 안으로, 그치? 요 미시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지. 우선 큰 차이 알겠어? 자, 프린트 봐봐. 자, 오늘 나간 프린트 펴봐. 오늘 나간 프린트에서 신교육 사회학 이론 좀 보자. 세 번째 줄을 봐봐. 신교육 사회학은 이를 비판하여 학교 외부가 아닌 학교 내부 현상에 주목하였다. 거기 딱 줄 쳐. 학교 내부의 현상에 주목하였다. 요게 이제 신교육 사회학의 포인트야, 포인트. 그치? 구체적인 내용은 읽어봐. 신교육 사회학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지식이 학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치? 줄 치고, 학교 내부 요소들의 구조적인 관계, 수업 상황에 대한 그치 이해, 이런 것들이 있다. 됐어?
그러니까 신교육사회학은 학교 내부적인 면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치? 사회는 그렇고, 그치? 그 대신 이제 학교 내부적인 걸 보자. 이게 이제 과연 학교는 사회화가 되는데 사회의 관계에서, 그치? 내부적으로 어떤가 이걸 이제 보는 거겠지, 그치? 두 번째 단락봐. 신교육사회학은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 현상을 연구한다. 그 줄 쳐봐. 신교육사회학은 해석적 접근을 통해서 교육 현상을 연구한다. 근데 해석적 접근이라는 게 뭐야?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이해. 그 해석적 접근의 이해라고 줄 쳐봐.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치? 접근한다는 얘기지, 그치? 신교육사회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해석학적 접근에 의해서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거야. 그 얘기 됐어? 자, 머리 들자. 이제 보면, 이제 신교육사회학은 이렇게 학교 내부적인 요소를 보고 미적인 관점으로 바꿨잖아.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데, 해석학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해를 통하는 거지. 이해를 접근을 통해 현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겠지, 그치? 이게 신교육사학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영이라는 학자 있어. 봐봐, 밑에. 영에 지식과 통제라고 돼 있지, 그치? 처음에 읽어봐봐. 영은 학교에서 가리키는 지식이 왜 어떻게 선정된지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됐어? 줄치고 두 번째 단락 봐봐. 영에 따르면 지식에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어 사회 계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식이 제공된다.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사람들이며 지배계급의 가치 있다고 판단한 지식이 교육과정으로 선정된다. 영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지식과 통제양은 여기 봐봐.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이라는 학자는 학교 내부를 뭘로 본 거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있잖아. 이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의 어떤 내부적인 면을 본 거야. 이 지식이 어떻다는 거야? 지배계급의 지식이, 그치? 전체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지식을 교육받는다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읽어봐봐. 줄친데 다시 읽어봐. 영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왜 어떻게 선정되는지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영에 따르면 지식에는 이데올로기가 내포되어 있어 사회계급에 따라 차별화된 지식이 제공된다.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사람들이며 지배집단의 가치 있다고 판단한 지식이 교육과정 선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지배계급은 누굴까? 그 지배계급 동그라미 좀 지배계급은 누구야? 학교에서 지배계급 누구야? 그치? 교장, 교감, 선생들, 그치? 이들의 가치가 판단이 되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 지배계급이 누군지 알겠어? 그러니까 다분히 이들은 학교 내부적인 사이즈로 보는 거지, 지금, 그치? 얘기됐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버른스타인의 언어, 사회와 계급이라는 게 있지. 자, 그건 당구장 표시해봐. 이번에 버른스타인의 언어, 사회와 계급. 자,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언어 사회화라는 게 여기 있는데 머리 틀어봐. 이런 거야. 뭐냐면 언어 사회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런 경우도 경험하지.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A는 말을 집에서 가정에서 말을 참
품위 있게, 고상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류층에 속해 있는 아이예요. B는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뭐 말을 막 하는 그런 가정, 집에서 자란, 그지? 하류층의 아이야. 어때?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잖아, 그지? 근데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얘들을 위해, 그지? 맞지? 아니 그렇잖아 얘들아, 그치?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막 쌍소리 섞어가면서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좀 품위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하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히 이쪽 아이에 맞춰서 세팅이 돼 있는 거지, 학교가, 그치?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화라는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봐봐, 읽어봐봐. 번스타인은 중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이 어느 사회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다. 거기 줄 쳐봐. 중상류 계급과 하류 계급이 어느 사회에 따른 의사소통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치? 이것이 계급 재생산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치?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론에서의 어때? 재생산론하고 많이 근접해 있는 거지. 여기 머리 들어봐봐. 아까 볼자고 젠티스는 무슨 영향이 있다 그랬어? 재생산에? 경제적인 거. 브루디에는 문화적인 거. 번스타인은 언어적인 거. 그러니까 번스타인은 갈등 이론에 많이 가까이 있는 학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봐봐. 밑에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끝에 학교에서 쓰이는 어법과 하류 계급의 학생이 사용되는 어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류 계급의 학생들은 학업 성취에서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거지, 그치? 이게 언어 사회화라는 게 뭔지 알겠어? 자, 뒷장 넘겨봐. 뒷장을 넘겨서 계급에 따른 언어 사회와 정교화된 어법 중상류 계층, 제한된 어법 하류 계층, 그치? 그게 이제 학생들이 그치 학교에서의 어떤 영향을 주는, 그치? 그래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이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는 캐디는 그냥 가볍게 보자. 캐디는 교사들이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실제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치? 캐디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의 사회 계급과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을 구분한다. 교사는 학생의 사회 계급과 활동을 관련지어 학생의 능력을 파악한다. 그치? 학생의 범주화라는 게 뭔지 알겠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적는 거잖아. 머리 들어봐. 누구누구의 아이. 어느 집의 아이. 그러니까 교사 스스로가 학생을 범주화시켜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뭐가 되는 거예요? 교육에 편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치?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된다는 쪽에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러면서 이런 게 다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자, 4번 줄 쳐봐. 맥릴은 교사들이 학급 내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과 내용을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고 줄 쳤어. 자, 뒷장 넘겨봐봐. 단표나 신비와 생략 이런 세 가지가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에 하그리부스 줄 쳐봐. 상호작용론. 하그리부스는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장, 교사, 학생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됐어? 그 줄 치고는 자, 마지막 왈라스는 역시 줄 쳐봐.
왈라스는 사회의 이념적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강조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시대별 특징 봐봐. 혁명기는 도덕성 강조하고 보수기는 기술 강조, 그 다음에 복고기는 도덕성 강조. 그 강조하는 면들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봐. 혁명기는 왜 도덕성을 강조하지? 여기 봐봐. 혁명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회의 대변혁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혼란스러워지잖아. 그러면 그 사회 혼란스러움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지? 도덕성이지, 도덕성. 그치? 이게 가장 작동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래서 혁명기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시기라고 얘기해. 근데 복고기는, 봐봐. 보수기는 어때? 보수기는 다시 이제 사회를 세우는 거니까 기술이 중요한 거지, 기술성, 그치? 그 다음에 복고기는, 다시 이제 도덕성이 이제 강조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 너무 기술적인 면을 얘기했으면 이제 도덕적인 면이 또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혁명기, 보수기, 복고기 그래서 이제 강조해야 될 교육적인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보자. 지금 신교육 사회학의 이론에서는 이제 학자별로 쭉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를 통해서 이것도 정리하는 게 맞아. 여기서 뭐 더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뒷장 넘겨봐봐. 자, 필요하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자. 자, 1번 문제 답이 어느 걸까? 일본은 틀렸지. 신교육사회학은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랬잖아. 미시적인 관점이라 그러지 않았어? 2번 어때? 교사가 학생의 지능 능력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사회적 산물이다. 교사가 학생의 지능 능력에 대한 판단, 그치? 이 부분은 학교 내부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3은 왜 틀렸어? 기능이론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 그치? 여기 봐봐. 신교육사회학은 이 두 가지 이론이 거시적인 관점, 미시적인 관점으로 갔던 거잖아. 그치? 대립의 관점이었던 거지. 그치? 4는, 번스타인은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번스타인의 경우는 언어 사회화를 얘기했었던 작가지. 그치? 근데 자율성은 인정했어. 부정하지 않았어. 그 부정을 인정으로 바꿔. 2번은 어느 게 답일까? 신교육사회학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걸까? 기억은 어느 이론이니? 기능 이론이 있지. 학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정한 선발기관이다. 그치? 이거는 학교가 사회 한 구성 요소로, 조직으로서, 그치? 기능하는 걸 얘기하잖아. 디귿은 뭐지? 정치, 경제적인 구조는 거시적인 관점이잖아. 이거 미시적인 관점이 아니잖아. 여기 봐봐. 우리가 정치, 경제 하면은 이거는 학교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사회 문제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거시적인 관점이잖아. 기억 디귿이 아니지, 그치? 니은은 어때?
학교는 인간을 다룰 뿐만 아니라 지식을 다루는 사회기관이다. 그치? 아까 영인한 학자가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잖아. 그치? 4는 교육 내용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선택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한 교육 내용, 그치? 교육 내용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그치? 사회학이었잖아. 그치? 3번은 어느 게 답일까? 이건 답이 금방 나오는데 몇 번? 그러니까 가는 맞지? 해석학적인 접근을 또 현상을 이해 파악한다 그랬잖아. 그치? 나는 학교 내에서 다루는 지식, 그치? 다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그치? 라가 틀렸지. 라가 왜 틀렸지? 영은 맞아. 그런데 드루킹이나 파슨스는 어디 이론 학자였지? 기능이론이었잖아. 기능이론. 이 두 사람은 기능이론 저번 시간에 배운 사람들이잖아. 3번이 답이지. 3번. 자, 뒷장 넘겨봐. 4번은 어느 게 답일까? 지금 문제는 아무래도 말이 참 표현이 어려워져. 응? 그럼 이건 바로 풀어줄게. 응? 사회 신교육사회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 학교 가르치는 지식 이거 나오면 신교육사회학이야. 그치? 또 교육과정 나와도 어때? 이것도 그치? 신교육학이야. 그치? 교육사회학이야. 3은 종전의 교육사회학이 사회구조적 문제를 아니지. 여기 봐봐. 종전의 사회학 하면 이 두 개 가리키는 거잖아. 얘네들은 어땠어? 학교 내부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사회의 어떤 구조를 얘기했던 거잖아. 그건 틀린 거지. 그치? 종전이 아니지. 종전에. 그치? 4는 어때? 교육 내용의 성격과 교육 내용, 그치? 이거 나와도 신교육 사회학이지, 뭐, 그치? 그러니까 주로 내부적인 걸 다루는 게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보면 되지? 자, 5번 문제 어느 게 답일까? 옳지 않은 거? 해석학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과 행위자 행위 및 학교의 내적 상황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 그치? 아주 딱 떨어진 거지, 사회교육학, 즉, 신교육 사회학, 그치? 2는 갈등주의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가 지배개입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뭘 신하면 소외, 비인간을 가져오는 것에 비판적, 맞지? 그치? 갈등주의. 3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교육은 사회체제의 한 부분인 동시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소사회인 교육체제를 형성한다. 4는 신교육 사회적 관점에서 교육과 과정의 효율성과 학교 교육의 외적 과정이 아니지, 그치? 외적이 아니라 내적 과정이지, 내적 과정, 그치? 맞지? 나머지 이야기는 맞는 관점이 되는. 자,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풀어봐봐. 자, 6번 문제를 자 체크해보자. 찾았어? 여기 지금 아까 얘들아, 스미 신교육 사회학에서 왈러스가 얘기했던 혁명기, 보수기, 복고기 얘기했었잖아, 그치? 처음에 혁명기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도덕성, 그치? 근데 기억이야, 디귿이야, 도덕성 중에? 기억이야, 니은이야? 도덕성 교육을 교육과정의 중심에 두는 정치적 이념도 허용한다.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지식 교육보다 도덕성이 간주한다. 여기 봐봐. 기역과 니은 중에서 혁명기는 어떤 게 필요했던 거지? 여기 보면 되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치? 혁명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말해서 그냥 느꼈어야 되는데, 그치? 그 다음에, 보수기는 기술이라 그랬지? 기술, 그치? 그래서, 니은, 디귿, 마지막 기역, 그치? 도덕성 교육 과정이 중심에 두면 정치 개념도 허용한다, 그치? 요거는 여기 복고기지, 복고기, 그치? 복고기에서 이제 허용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허용한다는 건 기존의 걸 다시 허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고하는 거지, 복고, 그치? 그래서, 여기 혁명계는 새로운 도덕성, 그치?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치? 혁명. 그치? 복고. 그치? 허용하는 거. 그치?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쪽으로 결정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신교육사회학은 요 문제를 통해서 역시 이렇게 정리행은, 요 범주 내면 돼. 자, 교재 펴봐. 27페이지 펴봐. 근데 여기다 저기 잠깐 스미기 듣고 또 책 보자. 저기 여기다 봐봐. 이제 교육학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개론이야. 개론나? 교육학이 아니라 뭐지? 교육학 개론. 개론이 뭔지 알지? 개론은 얇게 넓게. 얇게 넓게. 학이었으면 어땠을까? 넓게 깊게. 이게 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개론이라는 그 성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맞지? 그래서 항상 이게 교육학 같은 경우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이게 공무원 시험에만 이 과목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임용고시에 교육학 문제가 있잖아. 얘들이 자꾸만 이렇게 넘어 들어와.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끌어다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물론 이 문제 중에서 뭐 나름대로 쓸만한 문제 있는 건 맞아. 근데 과도하게 넘어오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개론이라는 게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교육학 자체가 어떻게 되는 과목이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저기 어느 기준이 가장 좋으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정리하면 기출문제점이 다 체크해 주잖아. 그치? 요 기출문제 중심 내에서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절대, 그치? 여러분한테 안 벗어나는 형태의 대응은?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 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갈등 이론의 문제를 10몇 문제 쫙 풀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온 표현들이 있잖아. 그걸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물론 기본적인 이론은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의 어떤 설명들은 그 표현을 보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임용고시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으면 어떠니? 중요한 문제 있으면 갖다 풀어주겠지, 쌤이. 그치? 그때 이제 풀면서 체크해도 되니까. 그치? 기본 정리할 때는 넘지 마. 응? 선을. 근데 보면 이 책도, 그치? 27페이지도 그렇고, 이제 보면, 그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공부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제 27페이지 봐도, 신교육사역 이론에서 해석학의 패러다임 뒤쪽 넘기고, 해석적 접근의 이론, 그 다음에 넘기고, 해석학적 이론의 적용, 교사의 생존 전략과 방어적 수업 뒷장 넘겨서 국가 불입의 낙인에 대한 차별적 기대관점, 해석학적 이론의 의의와 비판, 지식사회학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넘겨서 그리고 35페이지 신교육사회학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서 쭉 들어와서 어디까지? 39페이지까지 설명이 돼 있잖아. 그치?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응?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 선에서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되뇌일 거야. 응?
반복되는 얘기 여기 봐봐. 아까 신교육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였어? 미시적인 관점으로 데려왔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학교 내부적인 쪽에 어떤 교과과정 지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치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치? 그러면서 해석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거지. 이해를 통해서, 그치?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 영이나 번스타인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월러스의 경우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세 가지 이제 그치 혁명기, 그치 보수기, 복고기 여기에 따른 특징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번스타인의 어느 사회야 이런 것들, 그치? 그 정도 내용에서 범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막게 설명을 했을 거야. 응? 그러니까 쌤 생각은 그렇다. 지금 준 자료하고 문제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응?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쌤이 대충 체크를 안 해주는 이유가 글쎄 보면은 뭐 교사의 생존적인 방어적 수업 이런 거는 임용 볼 때는 필요하지, 그치? 임용 시험 볼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들인 거지, 그치? 이런 쪽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됐어? 자, 뒷장 또 넘겨봐. 40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 사회 계층 및 사회 이동과 교육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회 계층이 있고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있잖아. 그치? 거기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야. 의미 없어. 응? 한 번 정도 그냥 보고. 자, 뒷장 넘겨. 사회 계층 측정 방법, 사회 이동과 교육 넘겨. 응? 그리고 쭉 넘겨서 46페이지 펴봐봐. 교육 선발 및 시험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 제도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육 선발과 시험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 응? 이것도 그치? 넘겨도 될 거야. 응? 자, 뒷장 넘겨봐. 52페이지. 교육 팽창과 학력상의 교육열. 이거는 당연히 뭐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역시 큰 의미 부여 안 해도 될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냥 보고 참고하고 넘겨. 그리고 넘겨서 59페이지 펴봐봐. 교육과 평등 및 학력. 교육 평등이란 이 부분은 문제 같아. 응? 교육 평등에 대한 요 문제는 요거는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당구장 표시해봐. 근데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가자. 응? 앞에 대한 씀이 넘어왔던 부분은 넘어와도 돼. 응?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선에서 끝내버려. 응? 근데 이야기가 이게 읽어보면 그럴 거야. 뭐 당연한 얘기네, 그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와서 막 암기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치? 얘기 됐어?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그 7절부터 또 설명을 하자. 응? 근데 뒤쪽에 이제 넘겨서 보면은 교육 사회학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이 좀 어려워. 근데 뒤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쭉쭉쭉 빠져나갈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시간을 써야 되냐면 저기 가서 시간을 써야 돼. 뒷장 넘겨봐. 83페이지 펴봐. 평생교육이 있지. 이건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지, 그치? 그리고 앞으로 와봐. 9절에 78페이지 펴봐. 요즘은 대안학교도 문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안학교하고 그지 거기 뒤에 있는 그지 우리가 평생 학교, 그치? 이 두 가지를, 두 가지가 교육사회에서 조금, 그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야. 근데 앞에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어떨까? 여성과 교육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안 내겠지, 그치? 이런 거 내면은 문제 균형을 잃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봐도 되는 부분이고, 그치? 그래서 교육사회학은 이제 그런 부분만 정리하면은 끝나는 파트라고 보면 돼. 응? 얘기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응?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했던 7절부터 들어가 또 얘기하자. 응? 오케이. 자, 수고들 했습니다.